내년은 을사년이 됩니다.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간별 중에서 간목과 을목일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에게 내년은 을사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목에게 을목은 십성으로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을목에게는 비견이 되죠. 그리고 지지인 사화는 간목에게 식신에 해당이 되고요. 을목에게는 상관이 됩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가 되고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겁재와 비견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주체성이 강해지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성이 많아지고 협동심이 좋아지면서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좋아지는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견겁재가 왔다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강해지면서 뭔가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게 되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상운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실행력이 더 강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인묘목이 있는 사람이 내년에 사업을 벌리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적극 말리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인묘목은 갑을목 일간의 재성인 진술충미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 어딘가에 진술충미 중에 한 글자라도 있게 되면 이 인묘목은 이 재성을 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손재 또는 쟁재 또는 탈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궁겁쟁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인목은 사화와 형이 됩니다. 즉 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년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목은 사화와 격각이 됩니다. 즉 묘목도 사화와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돈 잃고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운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도 비겁운이 오게 되면 뭔가 그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게 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많이 노출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더군다나 지지에 식상운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틀이나 규율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을목일간은 특히 상관이 오게 됩니다. 상관은 관성을 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업생이라면 이때 취직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비견겁재 운이 동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부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학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운을 살펴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비겁운이 오게 되면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경쟁자한테 연인을 빼앗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경겁재운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남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즉 여자도 연애운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갑을목 일간이 전부 다 을사년에 이렇게 연애운도 안 좋고 취직운도 안 좋고 사업복도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업운이 좋아서 재물복이 들어오고, 또 직장운이 좋아서 승진도 되고, 또 연애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에 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화와 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유 삼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유금이 활성화가 됩니다. 유금은 관성이 되죠. 그러면 이 유금은 인묘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데요, 이 인묘목은 동업자이거나 경쟁자가 되는데, 이 경쟁자를 극하고 제압하면서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화는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활동 영역 또는 사업 영역도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합이 되면 축토도, 사유축 삼합이 되죠. 축토도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데, 이 축토는 재성이 됩니다. 즉 재물복도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주에 유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게 되면 이런 사람은 내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좋은 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인 경우에는 이 관성이 동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명예가 높아지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식상이 발달이 되죠. 식상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고 발전되면서 승진의 기회도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관성이 동하기 때문에 취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관성이 활성화가 되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운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연애운을 살펴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활성화가 되면 직장복이 좋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식상이 활성화가 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애운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성은 관성 자체로 남자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운, 연애운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식상이 활발하게 되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인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연인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식상이 왕성하게 되면 자식이 잘 되는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똑같은 관성일지라도 유금이 아닌 신금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금이 아니고 관성이지만 신금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금도 똑같은 관성이 되죠. 그런데 이 신금은 사화와 육합이 됩니다. 삼합이 아닌 육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금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묶이고 활동성이 위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위축이 되게 되면 이 인묘목을 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신금은 사화와 처음에는 합이 되지만, 육합이 되지만
나중에는 형이 되고 파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지에 인묘목이 있거나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1년간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1년만 참고 인내하게 된다면 그 다음 해인 2026년이죠. 이때는 병원년이 됩니다. 이때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운이 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갑을목 일간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